안녕하십니까. 짱수의 배관용접학원장 짱수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새해 첫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용접 분량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오후에는 파이프 니페아 수정 교육을 하였습니다. 니페아 수정톱을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파이프 째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파이프를 직접 째서 수정 용접을 하였습니다. 오늘 첫 니페아 수정이니까 잘 못하더라도 한번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용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누구지? 이건 됐다. 통과다. 영현이도 좀 잘했다. 영현이 잘했는데 백이 너무 많이 났어. 아 이거 아니잖아. 어우 깜짝아. 영희도 잘했는데 아 마음에 아프다. 야 이거는 문제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봐라. 리버 탈색. 뭐야 이거? 용납 때 부분 판 거야 아니면 용납을 시킨 거야? 용납된 거예요. 아침에 오면은 자 우리 시험도 해야 돼요. 트윈치 160도 해야 되고 트윈치 뒤에 80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바빠요. 트윈치 80도 해야 되고 트윈치 160도 시험 봐야 돼요. 지금 연습할 시간 없어요. 트윈치 160, 트윈치 80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트윈치 이제 160이나 이런 거 용접하면은, 당연히 나 같은 경우에 시키는 과정 없이 그냥 용접하지만, 여러분 시키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살짝만 담그는 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우리 초축 넣고, 투피스 넣고, 물에 살짝만 담그는 겁니다. 살짝 담궈놓고 빼가지고, 시켰다가 가정하에 또 용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페아 수정, 이제 아침에 오면은 니페아 수정 해가지고 확인 다 받고, 검사 다 받고, 그 다음에 니페아 수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트윈치나 6인치, 트윈치 160이나 트윈치 80 연습하고, 6인치 40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식 용접을, 현장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장 부스에서 현장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현장 용접 배웠잖아요. 숙달을 못 시켰어요. 맞죠? 숙달을 못 시켰습니다. 그냥 배우기만 배우고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용접을 현장의 시스장에서 연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내가 알티 뽑는다 생각하고 하진 용접이라든지 낮은 자세라든지 연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어요. 좁은 게 이게 오버헤드 누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양을 간다, 뭐 육상을 간다도 좁은 게 누르기 하면 안 돼요. 초보자 때. 근데 배우기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내가 연습하더라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리페어만 되니까요. 오늘 처음 봐봤는데 운이 수업 안 들도 했는데 있었어. 연습해라. 그냥 떼워요? 야. 지금 뭐 해야지? 하시장이 일단 호리젠탈 먼저 하고 서스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지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샘물 이해를 좀 하고. 자, 내일부터는 오늘 리페어 처음으로 파봤는데 어때요? 어렵죠? 생각보다 안 되죠? 되면은 그 신동입니다. 그라인더 신동. 첫날부터 그라인더 파가지고 그 파이프 째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지면은 그 신동입니다. 신동. 진짜 그라인더 신동입니다. 그러면은 용접하지 말고 사상하러 가야 됩니다. 파워 하러 가야 됩니다. 파워. 그라인더 신동은. 그만큼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잘 안 파서요. 저 이쁘게 잘 못 파요. 저도. 예, 니페아를 수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나중에 이쁘게 안 파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파면 되겠지 하고 탁 팝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니페아 수정만 계속 해봐야 됩니다. 니페아 수정하면은 알겠지만은 집에 가면은 이제 쇳가루가 몸에 다 박혀가지고 욕조에 끼어요. 녹이. 예, 욕조에 녹이 쓰기 시작합니다. 하도 니페아 많이 하면 머리 쇳가루 많이 들어가요. 근데 초보자들은 용접의 꽃은 이제 그거예요.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를 잘 사용해야죠. CO2도 마찬가지고 티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발라발라 하니까 그라인더 잘 안 쓰잖아요. 발라발라 현장에는 그라인더 거의 안 씁니다. 텅스텐 갈고 엔드브 그 정도만 합니다. 근데 이제 RT, UT 찍고 이런 용접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라인더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을 제일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됐죠? 뭐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용접이 빠르다 했죠. 뭘 안 해야 됩니다. 뭘 안 해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수하게 되면은 그라인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초중 넣다가 쓸데없이 내가 전기 높이가 도로록 용접하다가 용닭 딱 되면 그거 판다고 일 다 봅니다. 최대한 그라인드 하는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라인드 하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라인드는 몸에 분신처럼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라인드도 많이 써봐야지 그라인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라인드를 많이 사용 못하면은 되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그냥 내 몸 초보자 때는 내 몸의 일부처럼 그냥 사용해야 됩니다. 갭이 좁으면 좁은 것도 금방 파야 됩니다. 금방. 힘줘가 파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저 안에서 교육했는데 그라인더는 당기듯이 파야 되는 겁니다. 막 힘줘가 판다고 빨리 파지냐? 안 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라인더가 회전하면은 그 서스 같은 경우에는 열 딱 먹게 되면 안 파져요. 그 디플러스 그 이상 재질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딱 먹잖아요. 안 나갑니다. 그냥 그라인더에 그게 칩이 묻어요. 오히려 안 나갑니다. 그냥 살살 자체 그라인더에 회전한 힘, 그리고 내가 약간의 힘만 보태가지고 당기듯이 리페어 잡아야지 그라인더가 잘 나갑니다. 아시겠죠?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은 영상을 제가 상담하다가 영상만 봤는데 이렇게 용접부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표면을 갈아줍니다. 갈아주고 표면 제거하는데 제거하면은 어디에 남겨놔 있죠? 다 제거하면 민자로 만들어 보면 안 된댔잖아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끝단부 남겨 놓습니다. 그럼 하얗게 이제 선이 보입니다. 맞죠? 그 다음부터 이제 파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표면이 너무 두툼한 상황에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라인더가 옆으로 먹혀요. 그래서 표면을 강목을 제거를 해줍니다. 강목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터 중앙을 파고 들어갑니다. 중앙을 먼저 파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제 3mm인가 4mm짜리 연마석 있죠. 연마석이 두껍잖아요. 두꺼우면은 이쪽 면으로 센터를 파랬습니다. 맞죠? 센터를 팝니다. 센터를 잘 파야 돼요. 센터 잘못 파버리면은 아까 저도 팠는데 센터에서 약간 왼쪽으로 팠어요. 저도 센터 파줍니다. 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선으로 파줍니다. 약간 중앙 파주고 중앙부터 너무 깊게까지 팔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라인더가 먹힐 정도만 센터 파주고 사선으로 파줍니다. 사선. 자, 이 사선 팔 때는 각장만큼만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파줍니다. 계속 파줍니다. 그럼 파고 들어갑니다. 파지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파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반대편. 자, 처음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먼저 파줘요. 요거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벗어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용접하면은 갭이 수축하잖아. 그럼 원래는 각장이 이만큼인데 수축한 거예요. 약간은 벗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수축한 파이프는 안 넘어가면 오히려 개선각이 너무 세워집니다. 리페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 파란 선을 안 넘도록 최대한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개선 각도를 눕혀줍니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반대편으로 파줍니다. X자로 반대편에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이 X자로 파주는 겁니다. 이 X자로 대각선으로 파주고 파주다가 용접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용접한 파이프의 두께를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만 알고 있으면 이 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질하는 사람들. 두께가 얼마니까는 자질하는 사람들. 그 자질까지 필요 없고 적정선까지 파줍니다. 이제 파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교차되는 부분 있죠. 여기 교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파냐면은 이 부분은 그라인더들이 후비듯이 팝니다. 후비듯이 파줍니다. 이렇게 여기 아시겠죠? 교차되는 부분은 후비듯이 교차 지점은 이렇게 그라인더를 이런 식으로 날려줍니다. 기따기 한다는 식으로 날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째 파다 보면은
이제 검은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검은 선이. 이제 용접 이제 그라인더 막 하다 보면은 힘을 줘서 안 파고 이제 살살 그냥 그라인더 회전하는 힘에 당기듯이 당기다 보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색깔이 이제 시커멓게 바뀝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조금씩 시커멓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 이제 백 근처까지 왔구나 하고 하면 살짝 그 다음에 힘을 안 주고 그라인더 하면 또 흰색으로 얘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그때부터는 살살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열을 백층 가까이 오면 열이 빨리 받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그 받기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그 다음에 잘 파다 보면은 이제 점이나 선으로 이제 이 검은 점이나 선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때는 커팅날을 2mm로 교체합니다. 검은 점이 있으면은 점이나 띠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제 백 근처까지 온 겁니다. 이때 우리가 연마석으로 계속 파면 어떻게 되냐면은 갭 자체가 넓어져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몇 mm고 4mm가 그러면은 이렇게 파야 되는데 이렇게 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파져요. 이렇게 파져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2mm짜리로 바꿔가지고 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띠가 발생했을 때는 2mm짜리 갖고 교체를 합니다. 2mm짜리 커팅 릴 갖고 바꿔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파기 전에 개선 각도를 한번 보세요. 교체해주고 난 다음에 개선각을 한번 보세요. 개선각. 한번 보세요. 개선각이 너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2mm 커팅 날 갖고 그라인더를 살짝 눕혀가지고 살짝 세우지 말고 눕혀가지고 개선각을 다시 이쪽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부터 파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용접하기 수월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2mm 바꿔가 여기를 파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여기를 다시 개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을 안쪽 부분을 살짝 파줍니다. 파주다가 이제 정말 검은 점이 검은 선으로 딱 바뀌면은 그때 그라인더를 살짝 멈추고 톱으로 한번 찔러줍니다. 톱으로 한번 탁 찔러줍니다. 찔러주고 이렇게 한번 긁어냅니다. 그러면은 갭이 긁어냈는데 갭이 한 2mm 정도가 된 것 같아. 2mm. 그때는 잘 판 겁니다. 2mm 정도 오면 딱 적당히 판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라인더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면은 그라인더 부분으로 이쪽으로 한쪽 면을 살짝 갈아주고 반대편으로 살짝 갈아줍니다. 이때 힘주면 안 돼요. 적당히 딱 줘가지고 팝니다. 그 전에 센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센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와이어 같은 거 확인해도 되고 톱이죠, 톱 갖고 센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톱으로 센터를 확인해가지고 왼쪽을 너무 많이 팠어. 그러면 양쪽에 갈아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약간 더 파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쪽으로 갈아주고 톱으로 긁어냅니다. 긁어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발이 제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발이가 잔존하고 있잖아요. 이발이가 내가 이제 개선면에 여기 이발이가 있어. 그럼 용접하면서 얘가 빨리 올라와. 그래서 요거가 붙어요. 그럼 수정 용접 하잖아요. 그 이발이가 RT로 나와요. 이물질로 잡힌 경우가 많아요. 이발이 같은 경우에. 이물질로 잡힙니다. 백에 뭐가 하나 붙었다고 이물질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발이도 제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그 톱으로 긁어내보고 그 다음에 갈고리 갖고 한번 긁어보는 거예요. 다 긁어내보고 그 다음에 잔존하는 백이 얼만큼 있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중 용접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중 용접 들어가는데 우리가 초축용 넣는 전기보다는 약간 높은 게 좋아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실수하고 전기 너무 높은데 그냥 하니까 순간 한번 확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리페아 수정 전기는 너무 약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잔존하는 백 자체에 슬러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버리면은 슬러그가 다 타고 올라가지고 용접이 안 돼요. 오히려 약간 높은 전기 해가지고 잔존하는 백이 이렇게 있으면은 용접을 하면서 융합을 시켜주는 방법을 융합을 시켜 펼쳐주듯이 용접해서
이 백, 내가 넣는 백하고 기존에 있는 잔존하는 백하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저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는 요거. 이 자체가 각장이 항상 벗어나요. 이렇게. 각장을 항상 벗어나요. 벗어나니까는 각장을 벗어나게 이제 가공을 하니까 갭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각장 안에서만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아시겠죠? 각장 안에서만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오면은 자, 우리 시험도 해야 돼요. 트윈치 160도 해야 되고 트윈치 이제 80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바빠요. 트윈치 80도 해야 되고 트윈치 160도 시험 봐야 돼요. 지금 연습할 시간 없어요. 트윈치 160, 트윈치 80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트윈치 이제 160이나 이런 거 용접하면은 당연히 나 같은 경우에 시키는 과정 없이 그냥 용접하지만 여러분 시키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살짝만 담그는 식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우리 초층 넣고 투피스 넣고 물에 살짝만 담그는 겁니다. 살짝 담궈놓고 빼가지고 시켰다가 가정하에 또 용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피아 수정 이제 아침에 오면은 니피아 수정 해가지고 확인 다 받고 검사 다 받고 그 다음에 니피아 수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트윈치나 6인치 트윈치 160이나 트윈치 80 연습하고 6인치 40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식 용접을 현장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장 부스에서 현장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현장 용접 배웠잖아요. 숙달을 못 시켰어요. 맞죠? 숙달을 못 시켰습니다. 그냥 배우기만 배우고 한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용접을 현장의 실습장에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내가 알뜰 뽑는다 생각하고 하진 용접이라든지 낮은 자세라든지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어요. 좁은 게 이게 오버헤드 누르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양을 간다면 뭐 육상을 간다도 좁은 게 누르기 하면 안 돼요. 초보자 때. 근데 배우기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내가 연습하더라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키울 용접도 해야 돼. 소스 들어가는 사람들은 키울도 해야 돼. 키울도 해야 되고 키울 만만한 용접이 아니에요. 키울도 알고 가서 숙달시키려면은 알고 가더라도 숙달시키려면 어려워요. 되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키울 용접도 어느 정도 해봐야 되고 왜냐면 단단한 금속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키울 용접은 용접의 꽃이라고 티그 용접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키울 못하면 다른 금속 못 떼어요. 카본 소스 외적인 금속은 못 떼옵니다. 용접 못해요. 못합니다. 단단한 금속은 용접 안 됩니다. 그래서 키울 용접도 해요. 소스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요거 이렇게 그리고 하진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수정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갭이 수정해가지고 했을 때 갭이 넓어지면 어떻게 하랬어요? 상진으로 용접하지 말았어요. 하진으로 하라 했습니다. 하진으로. 상진으로 했잖아. 맞지? 상진 아니고 하진으로 용접하고 하진으로 용접할 때는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비드가 있고 수정을 했는데 지금 갭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막 커졌어요. 이렇게 갭이 커지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상진으로 용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갭이 이제 백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은 하진으로 우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까지 옵니다. 요 끝단부까지. 끝단부 근처까지 옵니다. 그러면 요만큼 구멍 남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그라인더 갖고 가온실 가가지고 그라인더 갖고 깃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깃따기 해줍니다. 깃따기 하면은 구멍 하나 남고 깃따기 되고 깃따기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이어 대고 그냥 와이어 대고 융합시켜주면서 이쪽에서 와이어 좀 넣어주면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만약에 니피아 수정하는데 이피가 너무 가다가 됐을 때 수정할 때는 갭이 한 6mm, 7mm 될 때도 있어요. 수정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게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파다 보니까 이피가 결함 부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톱을 딱 긁어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확 떨어져요. 그러면 상진으로 연결하면 안 돼.
하진으로 내려가지고 내리고 최대 하진으로 내리고 구멍 하나 남겨놓고 구멍 하나 남겨놓고 그라인더 다시 그라인더 해주고 기타 요 위에 기타 해주고 와이어 대고 전진해가지고 저 구멍이 있는 데서 와이어 좀 더 주면서 펼쳐주면서 연결 이렇게 합니다. 요래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겁니다. 백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무스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알트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자면은 보세요. 이쁘게 하자. 자, 백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EPRC가 있어요. 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 백이 너무 많이 나왔어, 맞죠? 백 높이가 너무 높아. 이 파이프 내부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백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입히겠죠? 맞죠? 많이 나왔잖아. 가다로 나왔잖아. 맞아, 아니야? 어? 아니야? 여기는 백이 순간적으로 없어요. 이건 아시죠? 맞죠? 여기는, 여기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비해서 백이 덜 나왔어요. 맞죠? 거의 1대1 정도 나왔고, 그럼 요는 RC고, 요는 좀 많이 나왔어요. EP요. 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을 딱 넣으면은 확실하게 확 빨려 있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확 찍은 자국이 있거나, 연결, 테크 부분에 보면 아까 보니까 테크 부분에 연결했는데 여기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는 융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에가 융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100% RC가 나옵니다. RC가 나옵니다. 그때는 융합, 옆불대기 연결했는데, 이런 마디가 있으면은, 연결 부분 마디 있으면은, 그런데 살 파가지고 어떻게 와야 되고 그냥 다시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우리가 초측 넣으면은, 저도 깜짝 놀래요. 왜냐면 남의 니페가 딱 잡으면, 와, 저게 어떻게 니페가 안 나와? 이 생각 엄청 많이 해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뭘 해야 되지? 그냥 고드름. 근데 고드름인데, 일정하게 많이 나온 고드름이에요. 그럼 이제 분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혹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RC나 EP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용접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초측 넣을 때, 현장에서 넣잖아요. 그럼 그것도 알면은 이렇게 넣어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는 스케 10짜리는 한 번만에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칩니다. 그러면은 백이 거의 1대1보다 약간 나오는 식으로 용접을 해요. 1대1보다 약간 나오는 식으로 용접하다가 점점 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보기 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1대1 만들어 놓고 용접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이 용접합니다. 왜? 오버헤드 백 내고 니브 채우려면 밥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1대1보다 약간 나오는 식으로 용접을 하고 아래 보기 때문에 그냥 용접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금 보면 스무스하게 나왔잖아요. 스무스하게 나온 백은 RT에 통과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체가 밑에부터 그러잖아요. 백이 없는 게 낫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이 있으면 유체가 여기서 걸리잖아요. 백이 없는 게 낫겠죠. 그렇게 좋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닌백이라는 거는 시험 용접은 당연히 닌백을 내야 됩니다. 시험 용접은 당연히 백 높이가 일정하게 내야 됩니다. 일정한 높이 갖고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용접은 여기가 1mm면 여기도 1mm, 여기도 1mm, 여기가 1mm 나오도록 일정하게 내야 되고 현장 용접은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페어 수정을 했잖아. 너무 아까 길게 팠잖아. 일부 이제 여기 초충능 기존 백보다 약간 많이 나오면서 다시 스무스하게 적게 나와. 그러면 리페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정 용접을 했는데 스무스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 그건 불량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현장 용접하고 우리가 시험 용접은 틀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갭이 넓어, 만약에 니페아 수정하다가 갭이 너무 넓어. 그러면 스무스하게, 하진으로 스무스하게 내가지고 마지막 부분 끝까지 와가지고 엔드 오브 그라인드 해주고 양쪽 깃따기 다시 해주고 연결 그냥 이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니페아 수정하고 니페아 R1이에요. R1 나왔을 때 니페아 1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니페아로 잡아야 됩니다. 니페아 잡는데 또 R2가 되고 R3가 되면은 파이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문제 커집니다. 근데 R3까지는 잘 안 가요. 왜냐면 여기서 딱 끊어요. 회사에서도. 니 가지 말고. R3 해봤나? 매니저. QC. 사이트 매니저. 왜냐면은 이 R2까지는 괜찮은데 R3 되면은 5만 사람 다 옵니다. 몰라서 그렇지. R3 되면은 뭐 라인 QC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까 보면 외국이니까 매니저도 오고 뭐 5만 사람 다 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파이프를 교체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파이프 옆에 다 잘라야 돼요. 예, 다 잘라가지고 거의 뭐 500에서 500 아니면은 뭐 후렌지 달린 후렌지까지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파이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에 가지고 어디 저 멀리 기름 푸는 데서 바다 한가운데야 파이프 교체하려는데 파이프가 없어. 그러면은 저 주문해야 되지. 그 나라에서 뭐 인증을 받은 파이프를 써야 되니까 만약 한국이면 한국에서 그 파이프를 수화물로 보내야 되고 비행기 수화물로 보내야 되고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뭐 관세 또 내야 되고 뭐 하고 하면 한 2달 걸립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R1, R2 되면은 여러분들은 R3까지는 안 갑니다. 왜? 이때 되면은 누가 투입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투입하면 이제 짱새가 투입되겠죠. 짱새가 투입되겠죠. 웰딩모이나 짱새가 투입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회사 잘하는 사람이 이제 투입돼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가면은 대부분 이제 R3까지 온 파이프는 너무 안 바쁜 사람에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이슈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독관들이 와옵니다. 그래서 심하게 할 때는 이제 빠르면서 측정까지 다 해요. 전류 측정, WBS 다 걸어놓고 WBS 다 대체 확인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니페아 수정할 거냐부터 그냥 물어봐요. 인터뷰 땁니다. 인터뷰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접합니다. 그때 긴장됩니다. 옆에 감독관들 막 쳐다보고 그래서 특히 비저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수정 구간이 길어. 그러면 용접 딱 하고 일단 산소 농도 측정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백을 확인해요. 파이프 내부에 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뚜껑 덮습니다. 그리고 뚜껑 덮고 옆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EBL랑 높을 때는 또 용접하면 안 돼. 그래서 온도계 재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럼 하루 왼쪽에 걸려요, 진짜. 근데 옆에서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잖아. 그럼 용접 안 됩니다.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때는 어떤 용접 기법이랬죠? 제일 기본적인 시험 용접 기법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1, R2 거의 다 R1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야 되고 R2, R3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니페아 수정이 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내가 왜 니페아 교육을 시키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RT를 찍는 데를 가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파야 됩니다. 그라인더를 많이 써봐야 돼. 근데 그라인더를 많이 안 써보잖아. 그래서 내가 용접하다가 RC 연결부가 안 돼. 연결부가 연결이 안 됐어. 그러면 살짝 파가지고 종이착처럼 만들어가 다시 재용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는 내가 EP가 있으면 그거 빨 수도 있어야 돼요. 빨아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스 용접하면은 총으로 쏠 줄 알아야 돼요. 총으로 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또 Y가 살았어. 그러면 그 EP 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빈토치로 파이프 내부를 쳐다보고 용접해가지고 이걸 빨아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수정 용접이 가능한 용접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에 오면 무조건 파세요. 파고 확인하고 수정 용접하고 시험 용접까지 끝내야 됩니다. 오전에. 그다음 오후에는 현장 부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전에 내가 아마 내일 어디 출장을 갔다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좀 멀리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그 해줄 거 다 얘기해주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갑시다.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저는 그 연마석 있잖아요. 네. 연마석이 두껍잖아요. 네. 연마석으로 사실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가 밑바닥이 이렇게 까맣게 보일 지점에서 이게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있잖아요. 연마석은 두꺼우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파집니다. 파지다가 점점 이렇게 파져요. 이렇게. 그래서 예. 좀 하다가 원래는 그 커튼라인 그 1mm짜리 그걸로 파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설명했잖아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오면은 2mm 커팅날로 교체해가지고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아까 처음에 그 하실 때 보니까 연마석으로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맞죠? 빨간 커팅날을 합니다. 한 개하고 조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빨간 커팅날하고 다 합니다. 빨간 커팅날 하는데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빨간 걸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비싸요. 알게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연마석마다 그 재질이 있어요. 카본은 사실상 그 3M 연마석 있죠. 녹색하고 노란색. 그게 잘 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카본들이 제일 잘 파져요. 제일 잘 파져요. 서스는 그러면 서스를 검정돌 갖고 서스 하면은 파질까요? 잘 안 파집니다. 거의 안 파져요. 거기에 맞는 돌이 연마석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커팅날 갖고 다 팝니다. 투인치 같은 게 다 파긴 팝니다. 처음부터 팝니다. 근데 그 투인치 같은 게 팔 때는 투인치 이런 거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연마석이 너무 두꺼우니까 파면은 얇잖아요. 투인치 40. 그러니까 그거는 2mm 커팅날고 처음부터 파고 두꺼운 거는 연마석으로 파야 됩니다. 연마석으로 처음에. 그 서스는 3M 갖고 팝니다. 3M 갖고 이렇게 파다가 빨간 커팅날로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게 재질에 맞는 연마석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갑시다.